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쯤의 TV의 이지원 강사입니다. 일단 원싱 책도 거의 다 읽어가네요. 오늘은 13번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 전에 지금 이제 이게 3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대한 결과. 그래서 몇 가지 오늘은 좀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좀 서둘러 볼게요. 오늘 읽었던 내용은 실질적으로 브라이언 트레이시 아마 책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도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우선순위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읽어보고 나니까 블로그에 대해서도 몇 번 이야기했던 건데, 이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정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 강의할 때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직선 코스로 가라라고 하면서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위한 탁월한, 여기 보면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데 필요한 간단한 공식, 그 공식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를 달고 있는데, 그 중에 목적의식,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 다음에 생산성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탁월한 성과를 올릴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가져갈 가장 큰 단 하나는 목적의식이고, 작은 단 하나는 그 목적의식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필요한 우선순위다. 그죠? 목적의식, 방향 정확하게 정해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이게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목적의식에 의해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나침판같이 이용한다. 그리고 목적의식을 안내하는 안내를 따라 자신의 행동을 좌우할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거죠. 이것이야말로 남다른 성과로 가는 가장 빠른 직선 코스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생산성 높은 사람들은 목적의식에 의해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나침반같이 이용한다. 그리고 목적의식의 안내를 따라 자신의 행동을 좌우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목적의식과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고, 또다시 역으로 목적의식과 우선순위는 사람들이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밀어붙인다. 사람들이 목적의식과 우선순위는 사람들이 높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키워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의식, 우선순위,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참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가는 생산성과 수익을 원하지만 그 두 가지를 얻는 최고의 길은 목적의식을 따르는 우선순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게 하나의 성공의 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3부에서는 이 목적의식,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 다음에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쭉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최고의 작품 중 하나다. 그렇죠. 어디? 지금 이제 예전에 스크루지가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삶이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쭉 들어가고, 스크루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사본이니까 해도 되겠네요. 스크루지의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지독한 구두쇠 에버니저 스크루지에게 이전 동업자인 제이컵 말리의 영혼이 찾아온다. 오늘 밤 자네에게 경고를 해주러 찾아왔네. 아직은 나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이 있어. 앞으로 새 유령이 자네를 찾아올 걸세.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하게.
그 세 유령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유령이었다. 여기서 잠깐 스크루지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디킨스는 스크루지가 마음속의 차가움 때문에 외모마저도 그대로 얼어버렸다고 묘사했다. 돈에 인색하고 언제나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스크루지는 돈을 최대한 적게 쓰고 최대한 많이 모으려 애쓴다. 그는 비밀이 많았으며 늘 홀로 지냈다. 길에서 그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역시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애정도 없고 고약하며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너그러운 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의 삶은 외롭기 짝이 없고 그로 인해 세상은 불행하다. 밤이 깊어지자 세 명의 유령이 차례대로 스크루지를 찾아와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준다. 유령들의 방문을 통해 그는 자신이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 지금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그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일을 보게 된다. 끔찍한 경험을 한 그는 다음날 아침 몸을 벌벌 떨면서 잠에서 깬다. 전날 밤에 경험한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매우 기뻐하며 운명을 바꿀 시간이 남아있음을 깨닫는다. 기쁨으로 정신이 멍한 상태로 거리로 달려간 그는 처음 마주친 꼬마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큰 칠면조를 사서 익명으로 자신의 유일한 직원인 밥 크레치시 이름도 어렵네요. 밥 크레치시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볼 때마다 퇴짜를 났던 자선활동가를 발견하고 용서를 구하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큰돈을 기부할 것을 약속한다. 스크루지는 마침내 조카의 집으로 찾아가 오랫동안 어리석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는 초대를 받아들인다. 그의 진심 어린 축복의 말에 충격을 받은 조카 며느리와 이미 와있던 다른 손님들은 자신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스크루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다음날 아침 여느 때보다 훨씬 늦게 출근한 밥 크레치 앞에 스크루지가 나타난다. 이 시간에 출근을 하다니 무슨 짓이지? 이런 태도는 더 이상 참아줄 수 없구만. 이런 무서운 반응 앞에 크레치시 무엇인가 변명을 하기 위해 입을 열기도 전에 스크루지가 다시 덧붙인다. 그래서 급료를 올려줄 생각이네. 스크루지는 그렇게 크레치 가족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 크레치는 병약한 아들 타이니 팀에게는 의사를 찾아주고 제2의 아버지가 되어준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며 남은 여생을 보낸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찰스 디킨스는 훌륭한 삶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공식을 보여준다. 여기 목적의식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라 생산성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디킨스가 말한 목적의식이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가를 합쳐놓은 질문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는 우선순위가 곧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이고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삶이란 일련의 연속된 선택이며 우리 목적의식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행동의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 그냥 너무 좋네요. 이 부분은 뭐 몇 번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삶이란 일련의 연속된 선택이며 우리의 목적의식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행동의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워준다. 여기에서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목적의식, 우선순위, 생산성. 정말 너무 이게 모르고 있던 개념은 아닌데 굉장히 정제해서 이분이 고심을 많이 해서 딱 이렇게 정의를 해줘 버렸네요. 스크루지가 자신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까 걱정한 동업자 제이컵 말리가 아니었다면 여기가 이야기의 끝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령들이 찾아온 뒤 스크루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선 그의 목적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목적의식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그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았고 또 그가 생산성을 위해 집중하는 대상 또한 바꾸어 놓았다. 말리가 등장하면서 스크루지는 새로운 목적의식이 삶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지 경험했다라는 거죠. 좋은 얘기네요.
그의 최우선 순위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되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최우선 순위가 바뀐 거죠. 목적 의식이 바뀜으로써 최우선 순위가 바뀐 거죠. 우선 순위가 있다라고 하는데 돈에서 그 위에 다시 사람이 올라간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가 곧 우리 하는 일과 성취하는 바를 결정짓는다. 목적의식에 따라 사는 삶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다. 목적의식을 왜 가져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180페이지입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성공만 찾게 되기 쉽다. 왜 그럴까? 일단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새로 얻은 것에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머지않아 행복감이 사라진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 새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손에 넣고자 한다. 맞죠? 행복은 만족을 느끼는 길에서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행복에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다. 긍정적인 감정과 기쁨, 성취, 인간관계, 참여, 그리고 의미이다. 이게 행복의 5가지 요소래요. 긍정적인 감정과 기쁨, 성취, 인간관계, 참여, 그리고 의미. 거기에 더 몰입하면 할수록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이 더 큰 목적의식을 충족시킨다면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달리 말하면 목적의식이 없으면 언제나 충분한 돈을 갖게 되는지 알 길이 없고 따라서 결코 재정적으로 부유해질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돈이 행복감을 계속해서 가져다 두는 건 그 돈을 원하는 이유에 달려 있다. 행복이 목표일 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통해서만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다. 행복은 더 많은 재산보다는 더 큰 목적의식을 가졌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행복은 만족으로 가는 길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도달한 목표가 아니라, 목표가 도달하면 또 허무해지겠죠. 그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 가는 만족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다. 여기 이제 별표 친 얘기가 있네요. 이 부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의식은 개인적 강인함, 즉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궁극적 원천이다. 탁월한 성과를 내려면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매일 그것과 발맞추어 행동해야 한다.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면 인생이 더욱 또렷하게 보이고 그러면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이것이 또다시 더 빠른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지면 누구보다도 빠른 선택이 가능해져 최고의 선택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선택지를 갖게 되면 최고의 경험을 할 기회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어디로 갈지 잘 알면 인생이 제공하는 최고의 결과물과 경험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이유다. 좋은 얘기. 목적의식은 스스로 정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강력한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목적의식은 참 말 좋으네요. 강력한 정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한다. 좋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목적의식에 부합할 때 당신의 삶은 리듬을 타듯 수월하게 움직일 것이고 당신의 발걸음은 머릿속과 가슴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 하나의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따라 행진을 시작하자.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드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시간이 시각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니 말이다. 목적의식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대신에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하고 목적의식에 대해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은 성공한 사람들 또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 역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